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북필입니다. 1년 만에 여러분께 전할 첫 번째 지혜의 주인공은 요즘 서점가에서 새롭게 관심을 받고 있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그는 흔히 염세주의자라고 불립니다. 인생은 고통이다라고 대놓고 말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독설은 오늘날 고통 속에 있는 현대인들에게 그 어떤 따뜻한 위로보다 더 강력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젊은 시절 당대 최고의 철학자였던 헤겔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죠. 헤겔의 강의실에는 학생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지만 같은 시간 쇼펜하우어의 강의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무려 30년이 넘는 긴 세월을 무명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의 인정보다는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했죠. 매일 오후 반려견 아트만과 함께 산책하며 고독을 즐겼고 그 고독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세상의 인정을 받기 시작한 그는 말합니다. 행복은 밖에서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풍요로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이 까칠하지만 따뜻한 철학자가 들려주는 인생의 진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쇼펜하우어의 정수가 담긴 책 소풍과 부록 중 인생론에서 그는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그가 누구인가입니다. 즉 인격이죠. 건강, 명석한 두뇌, 선량한 마음씨 같은 것입니다. 둘째는 그가 무엇을 가졌는가입니다. 바로 재산과 소유물이죠. 셋째는 그가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입니다. 명예나 지위, 평판을 말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행복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첫 번째, 그가 누구인가라고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즉 돈을 더 벌고 남들에게 멋져 보이기 위해 인생의 대부분을 바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경고합니다. 재산이나 명예는 환경에 따라 언제든 사라질 수 있고 가져도 갈증이 가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면의 풍요는 다릅니다. 지혜롭고 내면이 꽉 찬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혼자 서 있어도 자신의 풍부한 생각과 상상력 덕분에 지루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반면 내면이 비어있는 사람은 호화로운 궁전에 있어도 끝없는 공허함에 시달리죠. 결국 행복이란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신경 쓰느라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나요?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혼자 있을 때 당신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운 사람입니까?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바로 시계추 비유입니다. 우리의 삶은 고통과 권태라는 두 극단 사이를 끝없이 왔다 갔다 하는 추와 같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결핍으로 인한 고통을 느낍니다.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텐데 하며 괴로워하죠. 그런데 막상 그것을 손에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잠시 기쁘다가 이내 익숙해지고 곧 권태 즉 지루함에 빠집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욕망을 찾아 그 고통의 영역으로 발을 내딛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생은 원래 고통스러운 것이 기본값이다. 이 말이 너무 비관적으로 들리시나요? 하지만 여기엔 놀라운 반전의 위로가 숨어 있습니다. 행복이 엄청난 쾌락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늘 불행해집니다. 쾌락은 짧고 강렬함 뒤에 허물을 남기니까요. 대신 쇼펜하우어는 고통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조언합니다. 큰 병이 없고 마음을 괴롭히는 큰 걱정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최상의 행복이라는 것이죠. 더 많이 가지려 애쓰지 마라. 대신 지금 가진 평온함을 깨뜨리지 않는 것에 집중하라고 주장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과 소비를 강요하는 현대 사회에서 이 노철학자의 충고는 우리가 어디에 에너지를 써야 할지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욕망의 시계추를 멈추고 지금 이 순간의 평온함을 음미해 보는 건 어떨까요? 쇼펜하우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바로 고독입니다.
그는 고독을 비참한 외로움이 아니라 자신과 대화하는 가장 고귀한 시간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 아니라 고독한 존재다. 타인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자신을 깎아내거나 상대에게 맞춰야 한다. 여러분은 혹시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워 원치 않는 모임에 나가거나 의미 없는 대화로 시간을 때우고 계시지는 않나요?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삶을 노예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꾸며낸 모습은 결국 나를 지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뛰어난 정신을 가진 자들의 운명이다. 이 문장은 평범한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공허함은 내가 내면을 채우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기 시작할 때 비로소 타인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사교계의 화려한 조명보다 내 방 안에 은은한 등불 아래서 책을 읽고 사색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나의 인격이 단단해지는 시간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독은 당신을 외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온전한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축복입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려 합니다. 200년 전에 이 까칠한 철학자가 오늘날 우리에게 건네는 진짜 위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비교의 지옥에 살고 있습니다. SNS를 열어보면 나보다 잘나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뿐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나는 왜 저들처럼 화려하지 못할까라며 스스로를 학대하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우리 어깨를 툭 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저 화려함도 결국은 권태로 가는 지름길일 뿐이란다. 중요한 건 저들의 시선이 아니라 너 자신이 지금 평온한가 하는 문제야. 특히 삶의 중반을 넘어서는 분들에게 그의 철학은 더 깊게 다가옵니다. 자녀를 키우고 직장 생활을 하느라 나를 잃어버렸던 시간들. 이제 그 역할들이 하나 둘 정리될 때 찾아오는 허무감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가 바로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청년들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정한 성공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느라 너무 힘들이고 아파하지 마세요.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의 가치는 타인의 평가로만 매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가 얼마나 깊고 풍요로운지가 당신의 진짜 실력입니다. 오늘 푹필이 소개한 쇼펜하우어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쉼표 하나 찍어드렸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대단한 성취에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밤 남들의 시선을 끄고 조용히 차 한잔 마시며 자신에게 오늘도 고생했어 라고 말해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쇼펜하우어가 말한 지혜로운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내면이 조금씩 더 단단해지는 여정에 푹필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